오늘 우리는 부의 초월 차선에 올라타기 위해 총 4개의 관문을 통과할 겁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용어를 완벽하게 익힐 것입니다. 둘째, 시장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 게임의 룰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셋째, 고수들만 조용히 활용하는 공매도와 ETF 같은 고급 무기를 장착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AI와 반도체, 에너지혁명이라는 기회를 잡는 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지금 당장 노트를 꺼내고 펜을 준비하세요. 제가 떠먹여드리는 이 소중한 정보들을 받아먹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2026년 현재 주변에서는 엔비디아나 AI로 인생을 바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여러분의 계좌만 차가운 파란불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솔직해집시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진짜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카지노가 사용하는 언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외국 여행을 가서 말 한마디 못하면 바가지를 쓰기 딱 좋은 것과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용어를 모르면 세력들에게 소중한 돈을 그냥 바치는 꼴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서 2026년을 주도할 AI 슈퍼사이클의 핵심 종목을 분석하는 눈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뉴스를 보며 본능적으로 흐름을 읽게 될 겁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시니어 행복연구소 정보통신입니다. 서점에 가면 주식 투자 관련 책들이 정말 많지만 그거 다 읽으실 시간 없으시죠? 막상 책을 펴보면 너무 옛날 예시들 뿐이라 지금 당장 써먹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주식의 기초부터 트렌드까지 완벽하게 끝내드립니다. 아주 기초적인 하지만 본질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주식이 뭡니까? 많은 분이 주식을 그저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종이 조각으로 생각하세요. 여기서부터 투자가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 4명과 함께 피자 가게를 차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가게를 차리는데 총 1억 원이 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나한테는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 각각 2천만 원씩 냅니다. 이때 이 피자 가게라는 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돈을 낸 5명 모두가 공동주인입니다. 주식은 바로 이 주인됨을 증명하는 권리를 아주 잘게 쪼개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단순히 주식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회사의 공장, 특허, 직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물론이고 회사 건물 화장실의 휴지 한 칸까지 그 모든 것의 절반이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주식의 본질인 소유권입니다. 주식을 도박이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회사의 가치나 소유권에는 관심 없고 단순히 내일 가격에만 돈을 건다면 그건 도박이 맞습니다. 카지노의 홀짝 게임과 다를 게 없죠. 하지만 회사의 사업이 유망하다고 믿고 동업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그건 동업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도박꾼이 아니라 현명한 동업자가 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주식 앱을 켰는데 용어가 낯설어 당황하셨나요? 하나씩 뜯어봅시다.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는 예수금입니다. 한자가 섞여 있어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주 쉽습니다. 증권사가 여러분에게 미리 받아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라는 뜻입니다. 주식이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 장전해둔 총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수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주식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냥 현금 상태일 뿐입니다. 이 돈으로 주문을 넣어야 비로소 주식이 됩니다. 다음은 매수와 매도입니다.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 즉 소유권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 즉 소유권을 주고 현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심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매수 버튼을 누를 때는 희망에 차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반면 매도 버튼을 누를 때는 수익을 볼 때의 환희와 손해를 볼 때의 공포가 공존하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매도를 훨씬 어려워합니다. 주문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내 주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7만 원에 사고 싶어도 누군가 그 가격에 팔지 않으면 거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가격이 딱 맞아떨어져서 거래가 확정된 상태를 체결이라고 합니다. 체결이 되어야 비로소 내 잔고에 주식이 들어오고 예수금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립니다. 업시정각에 처음으로 체결된 가격을 시가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밤새 해외 시장에서 일어난 뉴스들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입니다. 고수들은 이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그날의 시장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반대로 오후 4시 30분 장이 마감할 때의 가격을 종가라고 합니다. 종가는 하루 종일 치열하게 싸운 끝에 사람들이 합의한 오늘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내일의 시간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앱에 빨간색, 파란색 숫자들이 나열된 표는 호가창이라고 부릅니다. 호가는 내가 사고 싶거나 팔고 싶은 가격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위쪽에는 팔려는 사람들의 매도 호가가, 아래쪽에는 사려는 사람들의 매수 호가가 있습니다. 이 호가창은 마치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힘겨루기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곳이죠. 검색창에 종목명을 치면 이름 뒤에 우자가 붙은 녀석들이 보일 겁니다. 이건 우선주라는 뜻입니다. 우가 없는 일반 주식은 보통주라고 부릅니다. 주식의 권리에는 경영에 참여하는 의결권과 이익을 나누는 배당권이 있습니다. 보통주는 이 두 가지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주주총회에 가서 투표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금을 더 많이 챙겨주는 주식입니다. 경영에는 관심 없고 배당 수익이 목적인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가격도 보통주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부족입니다. 우선주는 발행된 주식 수가 적어 사고 파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활발한 거래를 원하신다면 보통주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고수들의 무기인 공매도와 ETF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서 먼저 파는 전략입니다.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을 때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죠. 반면 ETF는 여러 우량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실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AI와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혁명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엔비디아가 왜 전 세계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을까요? AI라는 거대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뉴스를 보며 단순히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술이 왜 필요한가를 본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가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망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함께 성장하겠구나를 예측해야죠. 이것이 바로 돈의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오늘 제가 심어드린 이 기초 체력이 여러분을 수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식은 결코 도박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고 그 변화에 올라타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색에서 정열적인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노트에 적은 용어들이 실제 호가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투자 생활을 기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식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를 세워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루 동안 주식이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둔 가격 제한 폭 제도입니다. 이 규칙을 제대로 모르면 순식간에 계좌가 반토막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규칙을 잘 활용하면 하루 만에 30%의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이제부터 이 무시무시하면서도 중요한 시장의 규칙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하루에 과연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무제한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하루에 100%가 오르든 90%가 빠지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알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안전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상한가와 하한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최대 상승폭을 플러스 30%로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 하락폭도 마이너스 30%로 딱 제한해 두었습니다. 상한가는 더 이상 너무 비싸게 팔지 말라며 상승의 끝을 정해둔 것이고, 하한가는
더 이상 너무 싸게 팔지 말라며 폭락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주식에 아무리 엄청난 호재가 터져도 오는 13,000원 이상으로는 거래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위태롭다는 소문이 돌아도 7,000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점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사고 싶어 해서 시가부터 상한가로 직행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차트에서 보면 봉이 그려지지 않고 점 하나만 찍혀 있다고 해서 점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종목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따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직행한다는 의미의 전설적인 단어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따상이라는 말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23년 6월부터 한국거래소가 상장 당일 가격 변동 룰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규 상장 주식은 상장 첫날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따따블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2만원인 주식은 상장 첫날 최대 4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최근 특정 뷰티 기업이 상장할 때 이 주식 때문에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면서 상한가만 따라잡으려는 위험한 전략을 쓰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400% 오를 수 있다는 건 반대로 고점에서 물릴 경우 단 하루 만에 내 소중한 자산이 마이너스 75%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집에서 전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과부하로 불임하는 걸 막기 위해 두꺼비 집이 내려가죠. 주식시장에도 이와 똑같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폭락하면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무조건 팔려고만 합니다. 이러면 시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강제로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동작 그만, 일단 진정해 라며 20분 동안 모든 거래를 중단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서킷 브레이커의 핵심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1단계가 발동되어 20분간 중단됩니다. 15% 이상 하락하면 2단계, 20% 이상 하락하면 3단계가 발동되어 그날 장이 그대로 종료됩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연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10년에 한 번 오는 인생의 기회였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용기 있는 자들은 그 기회를 잡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에 가면 거대한 황소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황소일까요? 그리고 그 반대편엔 왜 곰이 있을까요? 황소는 공격할 때 뿔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치받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우상향하며 힘차게 올라가는 시장을 황소의 모습에 비유해 불마켓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곰은 공격할 때 앞발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칩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하락장을 곰의 동작에 비유해 베어마켓이라고 부르죠. 강세장일 때는 사서 버티는 것이 정답입니다. 조금 떨어져도 결국 다시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인 베어마켓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 2층, 지하 2층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명언 중에 이런 말도 있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파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적절한 때에 파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언제나 욕심과 공포입니다. 먼저 익절에 대해 알아봅시다. 익절은 이익을 보고 관계를 절단한다는 뜻입니다. 익절은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냈다 라고 스스로 욕심을 끊어내는 결단입니다. 반면 손절은 손해를 보고 절단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내 돈이 줄어드는 것을 확정짓는 일이기에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오르겠지 하며 버티다가 마이너스 10%가 50%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판다. 같은 나만의 규칙을 세우세요. 주식 앱에 스탑로스 기능을 설정해두면 내가 자고 있어도 시스템이 알아서 팔아줍니다.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주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룰과 생존법은 익혔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만으로는 너무 좁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많은 분이 ETF라는 무기를 들고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갑니다.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없애고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주식 시장에도 축구처럼 1부 리그와 2부 리그가 존재합니다. 코스피는 한국을 대표하는 1부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덩치 큰 형님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선잠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성장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을 본떠 만든 2부 리그입니다. IT,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중소 벤처 기업들이 주로 포진해 있습니다. 성장성은 매우 크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심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격이 강합니다. 뉴스에서 코스피 지수가 2600을 돌파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의 가치를 합쳐 숫자로 나타낸 성적표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수가 폭락하면 내 주식도 같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숲인 지수를 먼저 보고 나무인 종목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살지 하이닉스를 살지 고민되시나요? 둘 다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ETF가 정답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2000개가 넘어 고르기 힘들 때 사장님이 추천하는 반도체 모듬 세트를 주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종목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죠.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은 내 유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유언했습니다.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어도 특정 산업이나 시장 전체가 망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목을 고를지 막막하다면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산업 ETF로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ETF 중에는 아주 자극적인 레버리지와 인버스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지수가 1% 오를 때 수익을 2% 가져다 주지만 하락할 때도 2배로 깨집니다. 인버스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상품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위기는 기회다라며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방향을 틀리면 피해가 막심하므로 충분히 공부한 뒤에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주식시장의 기본 용어부터 고급 무기까지 모두 장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실전 기회를 잡으러 가볼까요? 준비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의 초월 차선에 올라타기 위해 총 4개의 관문을 통과할 겁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용어를 완벽하게 익힐 것입니다. 둘째, 시장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 게임의 룰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셋째, 고수들만 조용히 활용하는 공매도와 ETF 같은 고급 무기를 장착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AI와 반도체, 에너지혁명이라는 기회를 잡는 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지금 당장 노트를 꺼내고 펜을 준비하세요. 떠먹여드리는 이 소중한 정보들을 받아먹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2026년 현재 주변에서는 엔비디아나 AI로 인생을 바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여러분의 계좌만 차가운 파란불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솔직해집시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진짜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카지노가 사용하는 언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외국 여행을 가서 말 한마디 못하면 바가지 쓰기 딱 좋은 것과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용어를 모르면 세력들에게 소중한 돈을 그냥 바치는 꼴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서 2026년을 주도할 AI 슈퍼사이클의 핵심 종목을 분석하는 눈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뉴스를 보며 본능적으로 흐름을 읽게 될 겁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주식 투자 관련 책들이 정말 많지만 그거 다 읽으실 시간 없으시죠? 막상 책을 펴보면 너무 옛날 예시들 뿐이라 지금 당장 써먹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주식의 기초부터 트렌드까지 완벽하게 끝내드립니다. 도대체 주식이 뭡니까? 많은 분이 주식을 그저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종이 조각으로 생각하세요. 여기서부터 투자가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 4명과 함께 피자 가게를 차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가게를 차리는데 총 1억 원이 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나한테는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 각각 2천만 원씩 냅니다. 이때 이 피자 가게라는 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돈을 낸 5명 모두가 공동주인입니다. 주식은 바로 이 주인됨을 증명하는 권리를 아주 잘게 쪼개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의 1%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 회사의 공장, 특허, 직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물론이고 회사 건물 화장실의 휴지 한 칸까지 그 지분만큼은 명백히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식을 도박이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회사의 가치나 소유권에는 관심 없고 단순히 내일 가격에만 돈을 건다면 그건 도박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업이 유망하다고 믿고 동업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그건 동업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도박꾼이 아니라 현명한 동업자가 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주식 앱을 켰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는 예수금입니다. 증권사가 여러분에게 미리 받아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라는 뜻입니다. 주식이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 장전해둔 총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 즉 소유권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 즉 소유권을 주고 현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가격과 팔려는 사람의 가격이 맞아떨어져 거래가 확정된 상태를 체결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립니다. 9시 정각에 처음 체결된 가격인 시가는 밤새 일어난 모든 뉴스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후 4시 30분 마감 가격인 종가는 오늘의 최종 상저표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독특한 가격 제한폭 제도가 있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 하루 최대 상승폭은 30%인 상한가, 하락폭은 매너 30%인 하한가입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것을 점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2023년부터 바뀐 규정에 따라 신규 상장 주식은 첫날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따따블이라고 부르는데 변동성이 큰 만큼 고점에서 물리면 하루 만에 자산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폭락할 때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장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황소 뿔르는 상승장을, 곰 배열은 하락장을 상징합니다. 황소는 뿔을 아래에서 위로 집었고 곰은 앞발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기 때문입니다. 강세장일 때는 버티는 것이, 약세장일 때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기술입니다. 이제 고급 무기를 장착해 봅시다. 먼저 ETF는 주식계의 모둠 세트입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기 힘들 때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산업 전체를 통째로 사는 방법입니다. 워런 버핏이 추천할 정도로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투자 도구입니다. 여기에는 지수보다 2배 더 움직이는 레버리지와 반대로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가 있습니다. 인버스는 시장이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일종의 청개구리 투자법입니다. 다음은 개미들의 원수라 불리는 공매도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가 A라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주식이 없죠. 민수는 주식을 가진 철수에게 가서 주식 1주를 빌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10만 원을 받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민수에겐 현금 10만 원이 생겼죠. 며칠 뒤 주가가 5만 원으로 폭락합니다. 민수는 시장에서 5만 원의 주식을 사서 철수에게 갚습니다. 민수는 앉은 자리에서 5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의 원리입니다. 공매도 세력은 수익을 위해 악재를 퍼뜨리기도 하지만 시장의 거품을 빼는 냉각수 역할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도 알아야 합니다. 이름 뒤에 우가 붙은 우선주는 경영권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금을 더 많이 줍니다. 배당 수익이 목적이라면 우선주가 유리하지만 거래량이 적어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거래가 활발한 보통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돈은 AI 전쟁터로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주인공일까요? 핵심은 CPU와 GPU의 차이에 있습니다. CPU는 복잡한 문제를 하나씩 푸는 천재 수학자 한 명과 같습니다. 반면 GPU는 단순한 덧셈을 동시에 처리하는 초등학생 1000명과 같습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AI 학습에는 GPU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GPU 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칩 하나에 수천만 원을 호가해도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유는 생존 때문입니다. 하지만 2등 주자인 AMD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GPU들이 서로 데이터를 빨리 주고받게 해주는 통신칩의 제왕 브로드컴도 주목해야 합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화려한 1등 주식 뒤에 숨겨진 이런 핵심 부품줄을 모아갑니다. 반도체는 AI의 뇌입니다. 그 바로 전기에너지입니다. 챗GPT 질문 한 번에 구글 검색보다 10배 많은 전기가 소모됩니다. 이 때문에 빌 게이츠와 샘 올트만 같은 리더들이 원자력 SMR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 옆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배달, 즉 전력망입니다. 미국의 낡은 변압기와 전선을 교체하는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반도체 주식이 너무 올랐다면 여전히 저평가된 전력 설비나 구리전선 기업을 보십시오. AI라는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위한 혈관과 근육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제 AI는 모니터를 뚫고 나와 로봇이라는 몸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깎아오라는 명령을 이해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혁명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관절 역할을 하는 감속기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바퀴 달린 로봇입니다.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운송, 보험,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대변혁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10배 수익을 내는 텐베거 종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텐베거는 이미 다 큰 대기업보다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초창기에 숨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그랬고 지금의 AI와 로봇이 바로 그 파도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들이 1년 걸려 배운 내용을 압축해서 배웠습니다. 용어를 알면 돈이 보이고 숲을 보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파도에 올라타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계좌가 빨갛게 물들고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니어 행복연구소 정보통신입니다.